하잖아요. 대학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번씩 불려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있죠. 그 대학이나 다른 그 초청하는 데서 금합이라고 있죠. 이 강연료를 좀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강의하고 받는 소득이죠. 그죠? 김연아가 만약에 강의에서 1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소득을 가졌는데 그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의 개념이에요. 그럼 그 소득은 뭐가 될까요? 일시우발적이죠? 그러니까 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제가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강의하고 받는 소득은 뭐가 될까요? 기타 소득입니까? 제가 어쩌다가 한번 강의합니까? 죽으라고 있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 얘기를 통해서 가득하자는 수입은 그거는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또 경우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그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공모전에 내가 기업 사내망에서, 그죠? 사내 어떤 공모전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전에서 내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를 너무나도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점 있죠, 지점. 지점이 이렇게 좀 너가 뭐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 있지만 지점에 좀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다오.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출장 가서 우리 회사 내부에 있죠. 다른 지점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좀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효율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둥. 그렇게 되면 외적인 수당이 붙습니다. 그걸 도대체 뭐로 볼 거냐 이 말이죠. 강의를 했지만 그거는 뭐가 될까요? 예, 그거는 근로소득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사내에서, 그죠? 예, 어떤 또 오바차지 있죠. 뭐 다른 외적인 강의를 하고 받는 수당이 되니까 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했지만 소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책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딱 이렇게 원고료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원고료 썼다. 그러면 책을 한번 출간했다 하면 수필집 어쩌다가 한번 김연아가 있죠. 엄반이에 나는 이렇게 해서 엄반이에 요정이 되었다 이렇게, 그죠? 적어가지고 책을 출간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원고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김연아는 원고료를 받았는데 그 김연아가 책을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니까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기타 소득. 근데 태백산맥의 작가인 조정래 선생님처럼 문필가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책을 쓰는 분들은요. 그리고 출판사의 원고를 받는 분들은요.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사내에 있죠. 이렇게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시험을 출제할 수 있죠. 외부에서 외부 출제자한테 내가 시험 출제를 의뢰하고 내가 만약 우리 회사에 대가를 지급하면요. 그자에 따라 그자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가 하면 기타 소속으로 원전징수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자가 우리 회사의 내부에 있는 있죠. 그런 자라면 근로소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죠. 같은 행위지만 소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있죠. 꼭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금액이 틀리니까 우리가 지급할 때 상대방이 어떤 소득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는 도대체 어떤 소득인지를 알아야지 원천징수를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비과세를 빼요. 빼서 나타난 이 소득을 바로 총수익 금액이라 합니다. 우리 현재 있죠. 종합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있는 소득이 뭐죠? 실제 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기가 필요하죠? 사업소득하고요. 기타 소득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뭐 분류소득에 양도소득도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를 빼면 이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아니죠. 나머지가 바로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죠. 우리가 원천징수 있죠. 원천징수 세율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20%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기타 소득 금액에서 여기 있죠. 소득 금액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3억까지는요 20%고요. 3억을 초과하면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있죠.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이 산출세액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되죠. 원천징수. 징수한 세액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원천징수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이 몇 프로입니까? 20%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기준 금액이 뭐냐면 지급액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완전 중요한 거죠. 기타 소득 금액에서 뭡니까? 요걸 기준으로 20%를 때린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급액이죠. 지급액의 3%, 뭐 전부 다 지급액이지만, 기타 소득 금액은요, 지급액 기준이 아니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있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의미입니다. 필요경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 필요경비의 의미인데요. 이 기타 소득에 보면, 범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453페이지에 보면, 뭐 452페이지하고 453페이지 보면 이렇게 좀 꺼멓게 강조되고 있는, 엄청 굵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있죠. 소득 보이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 필요경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필요경비는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 실경비가 원칙입니다. 실제경비 있죠. 실경비라는 거는, 실경비라 하니까 실같이 작은 경비라 할 수 있으니까, 실제경비. 실제경비를 대응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타 소득 금액을 얻기 위해서 있죠. 내가 투입한 실제 경비가 있다면 그걸 대응해서 소득 금액을 뽑아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예외라기보다는 특례라고 돼야 되는데요. 특례 규정이 하나 있는데, 최소한 수익 금액의 최소한 총수익 금액의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이 있습니다. 최소한 총수익 금액의 80%를. 이걸 인정해줘요. 요 소득이 바로 6개의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 최소한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최소한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최소한이란 말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맥스 규정인데요. 실제 경비하고, 두 번째, 총수익 금액의 80%. 이 둘 중에 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경비가 80%보다 크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면요. 실제 경비를 만약에 5만 원 들었어요. 총수익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80%니까 8만 원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둘 중에 큰 놈이니까 8만 원 인정해 주니까, 실경비가 9만 원 들었으면 실제 경비를 9만 원 해주는 거고, 더 큰 놈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이란 말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최소한 총수익 금액의 몇 프로? 80% 정도는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6개 종류는. 그러니까 실제 경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80%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특혜가 되는 거죠. 그죠? 특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6가지에 있죠. 이 소득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6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제가 6개 중에서 있죠.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중 최소한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는 소득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6개 중에서 3개를 내고 이상한 거 하나를 끼워가지고 우리가 구분토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6개를 어떤 식으로라도 머릿속에 이걸 좀 익혀야 되는데요. 이 6개의 소득은 어디에 있냐 하면 6개의 소득은 바로 452페이지에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6개 중. 452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에 보면 80% 추정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 하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수를 보면 1, 2, 3, 4, 5, 6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니까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7개는 서와 골동품의 말이죠.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이거는 좀 양도가액 6천만 이상인 건데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죠. 소와 골동품. 굉장히 우리가 출제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굳이 하자면 그렇죠. 7개? 법률적이니까 7개로 좀 세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7번이 낑겨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아주 사이드 규정이죠. 소와 골동품을 양도로 발생하는 건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뭐 그런 거고 만약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90%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이 골동품에 대해서 그죠?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그죠? 의미인데 6천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6천만 원이 안 되면 과세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5천만 원짜리는 과세 된다 안 된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6천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고가의 그죠? 이 소화랄지 골동품 있죠? 여러분 진품 명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액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최소한 6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고 실제 거래 금액이 6천만 원이 초과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될까? 굉장히 좀 지엽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거 7번째 걸 빼고 있죠. 6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죠? 6개를 우리가 어떤 식이라도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6개를 그럼 어떻게 이거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좀 유추해 보세요. 우리가 김연아를 통해서 그죠?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가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은정 씨와 나이 비슷하지 않아요? 김연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럼 김연아를 통해서 그죠? 한번 이걸 한번 3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아를 통해서 3개를 좀 6개 중에 7개지만 그걸 빼면 6개를 정리하면 김연아를 통해서 3개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김연아 3개. 첫 번째가 바로 김연아가 왜 유명할까요? 우리 올림픽에 가서 참패한을 먹고 금메달 따니까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순위 경쟁대회에 가서 받는 있죠. 부상 및 시상 있죠. 이런 것들은 80%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경쟁 등이니까 여기 보면 순위 경쟁 대회 등에 이 등이 바로 있죠. 노벨상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벨상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야. 뭐 올림픽이랄지. 그죠? 이런 데 받는 있죠. 내 등에서 받은 부상 및 시상. 그죠? 부상 및 시상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 80%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김연아가 올림픽 참패 먹었습니다. 그래서 빙상협회에서 얘한테 1억 원을 줬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예, 보상금으로 준 거야. 그러면 얘가 있죠. 여기 한번 구조를 볼게요. 비과세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익 금액 얼마가 1억이죠. 얘가 받은 거는 협회로부터 받은 시상금 얼마야? 1억이죠. 필요 경비가 얼마겠습니까? 실제 경비가. 뭐 경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제로. 기타 소득 금액은 1억. 그죠? 그럼 얼마 뜁니까? 20% 뛰죠? 그 다음에 22% 뛸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까지. 그럼 2,200만 원 뛰고, 실제로 받는 거, 결국은 7,800 이렇게 수정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얼마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80% 인정해주면 최소한 이 금액은 1억 중에 8천만 원 인정해주니까 이거는요, 그죠? 2천만 원만 소득이 될 거고, 거기에 20% 때리면 44만 원만 떼도 되잖아요, 그죠? 44만 원하고 220만 원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국위선양이라 할지, 그죠? 이런 측면에서 세금을 좀 이렇게 좀 깎아주려는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되겠습니까? 김연아가 제일 출발이 올림픽 챔피언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김연아 유명해졌죠? 유명해지면 하는 짓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가수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대학 교수든 있죠. 유명하다는 사람은 전부 다 하는 짓이 있습니다. 두 개를 꼭 있죠. 이거 말고 두 개의 행위를 꼭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뭘 쓰냐면 책을 써요. 유명한 사람 치고 책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한 명도 빠지면 다 책 쓰습니다. 웬만한 가수랄지 좀 있죠. 이런 사람들 책 안 쓴 줄 알았어요? 예, 자서전이나 다른 거 다 보면 다 책 써요. 좀 유명하다면 책 안 쓴 사람 없습니다. 책을 써요. 근데 자기가 책을 쓰는 문필가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김연아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림픽 챔피언을 먹었다는 걸 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일시적이라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어쩌다가 한번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 책을 쓰려면 이걸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이랍니다. 원고료가 가장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고료. 그래서 책을 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원고료를 할지 인쇄를 할지 이런 걸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몇 프로 해준다? 80%를, 그죠?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더라. 김연아가 올림픽 땄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책을 쓰죠. 책을 써야 돼요. 음반에 그 실제로 책을 썼거든요. 김연아가 안 쓴다 하더라도 누가 써가야 합니까? 출판사에서 자꾸 찔러가지고 있죠. 책을 쓰라 해서 팔아먹으려고 책을 쓰게 합니다. 김연아가 뭔 대단한 문필가입니까? 그냥 말하면 그걸 아주 멋지게 있죠. 말한 걸 구슬로 녹음해가 전부 다 있죠. 다 써줍니다. 그죠? 교열이랄지 이런 걸 문맥에 맞게끔 쫙 이렇게 해줍니다. 멋지게, 재미있게, 그죠? 그렇게 딱 책을 내죠, 그죠? 그러면 책을 팔려면 뭐 해야 됩니까? 책을 팔려면 홍보를 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연예가 중계 같은 데 보면 뭐 땡땡 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 연예인. 그럼 그 사람들은, 그죠? 끝에 꼭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뭐야? 아, 사실은 이번에 뭐 콘서트를 한다는 둥, 아니면 새로운 영화를 한다는 둥. 그런 얘기 꼭 안 한 적 봤습니까? 그게 나가는 이유가 전부 다 홍보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와달라 이거잖아,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 쓰면 뭐 합니까? 강의를 해야 되죠. 강의하면서 뭐 합니까? 책을 막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책 쓰고 강의하는 거는 누구나가 세트입니다, 세트. 책 쓰고 강의하는 거.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 쓰는 것도 계속 반복적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니까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 그리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강연료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 가끔 한번 출제되는 게 뭐냐면, 전문 자격사의 인적 용역, 이것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자격사라는 거는 뭐냐면, 뭐 변호사랄지 뭐, 그죠? 뭐 변호사랄지 회계사랄지 뭐 법무사랄지 뭐 그런 경영 지도사랄지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있죠. 자기의 본업 말고, 아니 변호사가 자기의 본업이 뭡니까? 변호 업무잖아요, 그죠? 그건 사업소득이요. 그거 말고 변호사가 자기 어디입니까? 저기 방송국 같은데, 법률 상담 같은데 앉아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뭐야?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위해서 방송국으로부터 출연료 좀 받잖아요. 그걸 뭘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죠? 이런 인적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80% 필요 경비에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김연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순위대회 경쟁대에서 받는 부상금, 부상시상금.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책을 써야 되죠. 문해창작소설, 원고료. 홍보해야 되죠. 강의해야 되죠. 이렇게. 그게 3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새깁니다. 김연아 3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네 번째, 5번째, 이거 2개는요. 권리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권리.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4번째가 바로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역권, 지상권 있죠.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대여 소득. 이런 것들은 부동산상의 권리거든요.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상권과 그럼 지역권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죠. 지상권은 뭐냐면 넘 땅의 위 있죠. 땅 위를 쓸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은요. 넘 땅을 내가 등기함으로써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상권, 지역권은 요새는 잘 안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청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 땅을 쓸 수 없는 맹지라고 혹시 아세요? 맹지? 맹지라는 거는 눈물명, 맹인할 때 그죠? 쓰잘데기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땅을 경유하지 않고는 이걸 사용 수익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넘 땅을 조금 빌려가지고 등기해서 그걸 빌려가지고 뭐 진입료랄지 이런 걸 낼 수밖에 없고, 그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줘야 될 거죠. 그러면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